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명품매매 단타장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바로 우리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 위험한 종목들만 좀 선별을 해서 이 제외시키고 난 이후에 종목 매매를 공략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내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피해가야 될 만한 종목들만 걸러줘도 어느 정도 수익은 지킬 수 있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의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걸릴 거는 걸르고 가야 하는 매매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5%만 수익 내겠다, 10%만 수익 내겠다, 뭐 원칙적으로 익절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5% 수익을 내려고 하면 10% 수익이 나오고, 10%만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20%, 30% 수익이 나오는 게 그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이라는 어느 정도 익절이라는 구간에 도달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라는 거고요.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손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주식입니다. 수익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 손실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만 어느 정도 걸르고 가셔도 수익을 내는데 한결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피해서 가야 될 만한 섹터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공략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좀 차분히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면서 관리 종목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기 종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험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물론 경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들을 신규 진입하는 건 정말 위험하겠다 말씀드리고, 이미 경고, 위험, 관리, 환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위험하다라는 거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그널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종목 옆에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이나 위험 종목이나 경고 종목들은 표시가 뜨고, 실질적으로 종목 이제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뉴스를 보시면 관리 종목인지 환기 종목인지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예를 들어서 이 영웅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영웅문을 통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키움증권 영웅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관리 종목들 같은 경우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같은 경우에 환기 종목, 이러한 식으로 따로 나오게 돼요. 제가 간략하게 좀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요시 보셔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인 종목들은 바로 이러한 딱지가 붙게 됩니다. 관리 종목은 관리, 관자가 붙고요. 그리고 뭐 단기과열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과열 이런 게 뜨는데, 투자 위험 종목은 위라고 뜨고요. 그리고 환기 종목은 환이라고 뜨고, 관리 종목은 관, 그리고 경고 종목은 경이라고 뜹니다. 뭐 투자 유의나 주의 종목도 웬만해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은 가능하면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러한 신규 매수에 상당히 위험한 종목들은 걸르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섹터가 또 있습니다. 자, 무슨 섹터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총이 낮은 기업입니다. 시총이 낮은 기준이 뭐냐? 저는 500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500억 이하 시총의 종목은 가급적이면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은 소수의
자금으로 인해서 주가가 요동치고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자금으로서도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주라든지 품절주라든지 뭐 품절주는 시총이 높은 경우에도 드러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품절주는 가급적이면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적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 품절주, 시총이 낮은 기업,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전주 역시도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펙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주라든지 동전주라든지 스펙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이 주가의 장난질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걸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종목들 이외에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윗꼬리를 자주 다는 종목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종목 차트 캔들 차트를 보면은 뭐 일봉상으로 이제 쭉 놓고 봤을 때 일봉상 종목 차트를 봤을 때 윗꼬리를 굉장히 자주 다는 종목이 있어요. 윗꼬리를 한두 번 크게 다는 거는 뭐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과거 차트 이력을 봤을 때 수차례 그냥 윗꼬리를 아주 상습범처럼 윗꼬리를 달아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윗꼬리를 자주 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실적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극적인 종목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3년 연속 적자 기업, 다시 말해서 빨간불이 3년 연속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지만 이제부터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마련되어 있는 기반 작업이 다 끝난 상태다. 실적이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를 판단하기도 힘들 뿐더러 신규로서 굳이 처음부터 이런 종목들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피한다 하더라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양질의 수익을 가져가기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은 아니지만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종목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계절적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AI 관련주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아니라 조류독감. 조류독감 관련주라고 하는 보통 이제 조류 독감이잖아요. 독감이라는 게 감기인데 감기가 언제 걸립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걸리죠. 가을 접어들면은 어느 정도 감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조류독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늦가을 정도 되면. 그래서 10월 말에서 이제 11월부터 슬슬 조류독감 얘기가 나오고 매년 이때쯤 되면은 이글배신이 무슨 약품이니 무슨 사료니 어쩌고 하면서 이 독감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윗꼬리를 자주 다는 종목이에요. 윗꼬리를 자주 달고요. 이게 다시 말해서 어떠한 거를 의미하냐면은 갭상승을 하고 여기서부터 주가 하락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그냥 바닥에서 잔잔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그냥 갭상승으로 다음날 이슈 뜨면서 들어올리고 나서 갭상승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주가를 밀어내리는 떨어뜨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단발적 이슈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김정은이 미사일을 쐈다더라. 그래가지고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갑자기 갭상승을 했어. 그럼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들어가서 매매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어느 정도 피해서 하셔도 계좌를 지켜나가기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겠다고 조언을 드리면서 실제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만 좀 피해서 진행하시더라도 수익을 보는데 어렵지가 않겠다.
피해가야 되는 종목들만 피해가도 어느 정도 선방은 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제가 매매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죠? 예,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명품 매매 어플이 있습니다. 명품 매매 어플이 있는데 이 명품 매매 어플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명품 매매 어플을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더보기를 눌렀을 때 안드로이드 명품 매매 주소, 이게 이제 명품 매매 어플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아니네요. 네, 여기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여긴 단타장인 명품 매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거 이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어플을 통해서 단기 매매에 특화된 종목들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어플을 통해서 종목을 자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요 종목들 그 어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해 주시라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만 좀 피해 가셔도 어렵지 않게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요 피해 가야 되는 종목들 걸러서 매매해 가지고 좋은 수익, 우리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시는 매매로서 수익 차분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훨씬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품 매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